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좀 못다한 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이 자연스러워서 가끔 우리가 존재 자체를 까먹기도 하는 우리의 눈은 사실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말로 신비한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을 제외하고 다른 감각기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는 이제 모두 5가지의 감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각과 또 더불어서 이제 청각, 그리고 미각, 그리고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서 이제 청각하고 이제 촉각은 물리적인 자극을 인지하는 그런 감각기관입니다. 촉각이야 금방 다 아실 것 같고, 청각은 이제 공기의 떨림을 고막을 통해서 감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각과 후각은 화학적인 자극을 인지하는 그런 감각기관이죠. 그게 사실 뭐가 됐든 간에 감각세포에 닿아야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시각을 담당하는 우리의 눈은 어떻게도 작용을 하는 걸까요? 이건 이제 바로 전자기파를 감지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수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은 바로 그 전자기파를 감지할 수 있는 전파 수신기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서 일정 주파수 영역,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시광선 영역만을 감지할 수가 있긴 합니다. 사실 뱀 같은 파충류는 이제 인간의 눈보다도 파장이 이제 훨씬 더 긴 전자기파인, 그러니까 이제 적외선까지도 이제 감지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도 뱀은 이제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파장이 아주 짧은 전자기파인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죠. 바로 이제 꿀벌이 곤충이죠. 이제 꿀벌의 눈이 그런데 이제 꿀벌은 이제 공기 중에서 산란하는 그런 자외선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은 보통 이제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신기한 것은 태양이 이제 구름에 가려져 있을 때도 태양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리는 구름 사이로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파란 하늘이 보이면 그 파란 하늘에서 산란하는 자외선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의 눈은 이제 이렇게 특별한 다른 동물들의 눈에 비해서는 약간 아니라 이제 조금 이렇게 처지는 게 사실입니다. 고양이 눈처럼 깜깜한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독수리나 이제 매의 눈처럼 아주 뛰어난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죠.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꿀벌의 눈처럼 자외선을 또 감지하지도 못하고요.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아주 빠지는 것도 없는 게 바로 또 인간의 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양이 눈은 이제 어두운 밤에는 되게 뛰어난 그 시력을 발휘를 하지만 밝은 낮에는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도 시력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색을 구분하는 능력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빠른 움직임을 잡아내는 데는 또 탁월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이제 가만히 있는 물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은 또 아주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랑 놀아줄 때 이 인형을 이제 이리저리 이제 빠르게 흔들어 주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나 매 같은 이제 맹금류는 또 어떤가요? 이제 색을 구분하는 능력이나 그리고 이제 아주 먼 거리에 이 작은 물체를 파악하는 시력 자체는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만, 특히 그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는 속도도 이제 무척 빨라서 이 나뭇가지가 울창한 이 숲속을 빠르게 날아서 이제 부딪히지 않고 통과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죠. 근데 이런 조류의 그 시신경 밀집도를 측정해 보면 이 맹금류의 시력은 인간의 시력보다도 평균적으로 약 5배 정도는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제 지상의 먹잇감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발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뛰어난 맹금류의 눈 역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그건 아주 심한 야맹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시력 쪽에 집중한 나머지 약한 빛을 감지하는 시신경이 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수리는
어두워지면 이제 거의 무조건 둥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절대 이제 처박혀 있고 절대로 이제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맹금류 중에서도 이제 부엉이나 올빼미 같은 새들은 이제 밤에도 잘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새들은 눈동자를 이제 자유롭게 돌릴 수도 없고, 또 야간에 그 특화된 나머지 또 대낮에는 거의 뭐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뭐 이래저래 어느 한쪽으로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눈은 낮에도 잘 보이고, 그리고 밤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볼 수 있고, 또 이제 뿐이긴 하지만 색을 이제 구분하는 능력도 대다수의 이제 포유류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뛰어난 축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각이나 청각처럼 이건 뭐 좀 사실 비교하기도 좀 창피한 얘기인데, 이런 이제 다른 감각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감각 기관이 이제 시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감각 중에서 가장 그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감각 기관에 비해서 이제 그 감지거리가 가장 길기도 하고, 또 그 정보의 정확성 역시도 가장 좀 뛰어납니다. 때문에 이제 시각이 일단 차단당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은 거의 뭐 10분의 1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 질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뭐 그보다는 더 떨어지게 되죠. 여러 육체적인 장애가 이제 모두 사실 뭐 다 괴롭고 좀 힘들죠.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아마 그런 장애 순위를 매긴다 그러면 아마도 가장 그 괴로운 장애가 아마 그 시각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시각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눈이라는 것이 사실은 뇌에서 분화되어서 만들어진 기관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의 눈의 그 능력은 온전히 눈 그 자체의 능력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바로 그 뇌의 후방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죠. 만약 그 인간의 눈을 카메라와 비교해 본다면 과연 인간의 눈의 해상도는 얼마일까요? 요즘 이제 해상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메라들 얘기 나올 때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메커니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바로 이게 뭐 정확히 비교한다는 것이 살짝 이제 말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억지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레티나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이제 망막이란 뜻이죠.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이제 인간의 눈으로는 점 하나하나를 구분할 수 없는 그렇게 아주 미세한 화소로 이루어진 화면을 이야기합니다.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처음 제품에 이제 적용한 회사가 이제 바로 애플인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나 휴대폰의 화면을 만들 때 사람의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아주 작은 점으로 구성을 해서 훨씬 더 그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고 있죠. 지금은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바로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을 해서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보통 이 레티나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50cm 거리에서 1인치 사이 한 200개 이상의 점을 끼울 수 있는 정도로 그 화소의 크기를 줄인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정도의 크기 이하가 되면 인간의 눈으로는 이제 더 이상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인간의 눈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해상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50cm 거리에서 1인치 안에 200개의 화소를 채운다고 가정을 하고, 이걸 인간의 시야각 전체에 적용을 하면 대략 이제 인간의 눈의 해상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과연 얼마 정도가 되느냐 하면 대략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죠. 얼마 전에 이제 캐논에서 1억 화소의 이제 카메라를 개발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인터넷 쇼핑 검색을 하다 보니까 뭐 5천만 화소를 가진 카메라가 대충 한 1,000만 원 정도에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 뭐 더 저렴해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 5억 화소짜리의 카메라가 지금 출시된다. 그러면 이 가격이 가볍게 이제 억대를 넘어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기술을 사실은 바로 우리 눈이 구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우리 눈 뒤쪽에 있는 시신경의 개수는 이게 뭐 끼켜봐야 한 100만 개 정도라는 사실인데,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시신경 하나가 하나의 화소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따지면 인간의 눈의 해상도는 기껏해야 100만 화소가 되는 셈입니다. 기계적으로. 이 100만 화소의 카메라라고 하면 뭐 요즘은 뭐 요 정도의 화소를 가진 카메라는 오히려 찾아보기가 더 힘들죠. 이게 뭐 사실 컴퓨터에 붙어서 그 화상 채팅할 때 사용하는 뭐 웹캠, 이 웹캠 중에서 가장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대충 한 130만 화소 정도가 되니까, 그리고 이게 한 5천 원 정도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눈이 이 5천 원짜리 정도의 그 화소 처리 능력 정도 되는 그 능력밖에 안 되는 이 눈이 어떻게 그 몇 억짜리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 이게 이제 이게 궁금하죠. 이 비밀은 사실은 이제 우리의 뇌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의 시신경은 대부분 중심 부분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각으로만 따지면 한 2도 정도에 불과한 아주 작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신경은 대부분이 이제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아주 뜨문뜨문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높은 해상도로 관찰할 수 있는 영역은 이 중심부로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아주 흐릿한 영상이 이제 맺히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사실을 평소에 우리가 별로 이제 느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의 뇌가 이 흩어져 들어오는 여러 이미지들을 빠르게 이어 붙여서 이 완벽한 이미지로 구성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아주 선명한 전방의 시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어 붙여서 한 10억 화소 이상의 이미지를 만드는 이제 카메라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런 카메라는 이제 수십 대에 이르는 그 카메라보다 사실은 그 각각의 카메라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이어 붙이는데 필요한 그 컴퓨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부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워낙 이제 계산한다 보니까 열기가 이제 엄청나기 때문에 별도의 그 냉각 장치까지도 이제 구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엄청난 장치가 붙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실시간 동영상은 뭐 사실은 뭐 꿈도 못 꾼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우리의 뇌는 이 100만 화소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카메라를, 그것도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고 실시간 풀칼라 동영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뭐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시신경은 빛의 세기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이제 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이 동일한 빛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빛은 감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일어날 때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같은 사물을 계속 쳐다봐도 사실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사실 이제 시신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를 두뇌가 보정을 해서 끊임없이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맹점으로 인한 그 누락되는 부분 역시도 그 두뇌가 깔끔하게 이제 요거를 보정 처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눈이 살짝 이제 나빠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나빠지진 않아서 조금 이제 눈에다가 힘을 빡 주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대충 보이고 뭐 요럴 때 어지간하면 이제 안경 없이 버티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실은 이건 좀 잘못된 건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두뇌를 무지하게 이제 혹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안 그래도 후진 눈에서 들어오는 이런 영상이 형편없어서 이 뇌가 이제 보정 처리하기도 쉽지 않은데, 바빠 죽겠는데 이제 그 영상이 점점 더 흐릿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만큼 이제 두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보정 작업 전체의 수준이 퇴보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피지컬을 갖고 있다고 해도 두뇌의 보정 작업이 약화되면 이 체감하는 시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제 눈을 더 혹사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안경을 쓰는 경우보다 쓰지 않는 경우 눈이 더 빨리 나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안경을 쓰고 나니까 뭐 눈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끼는 거는
그동안 이제 흐릿했던 눈이 맑아지니까 눈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이제 뭐 안경 때문에 눈이 더 나빠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아이의 눈이 조금이라도 이제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면 바로바로 안과로 데리고 가셔서 적절한 이제 안경을 씌워주는 게 아이의 눈과 눈뿐만 아니라 이 두뇌 발달에도 더 좋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해에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눈은 필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야기 역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히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신경 쓰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우선적으로 이제 고혈압, 뭐 당뇨, 뭐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뭐 눈이나 귀 같은 것도 이제 신경이 많이 쓰죠. 하지만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가정을 해볼 때, 뭐 팔을 쓰시는데 좀 불편하신다거나 귀가 좀 잘 안 들리신다거나 이러면 뭐 조금 불편은 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제 모시고 좀 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치매라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정말 함께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뭐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그 사람으로 정의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억과 그리고 이제 사고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절대 이게 겉모습이 아니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뭐 이렇게 성형이나 뭐 이런 걸 이제 통해서 겉모습만 이렇게 뭐 담게 해가지고 뭐 음모를 꾀하다가 뭐 기억을 맞추면서 뭐 들통나는 뭐 이런 줄거리들 아주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죠. 이제 바로 이 기억과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죠? 네, 바로 뇌죠. 때문에 이제 뇌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개체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제 콩팥 이식, 뭐 간 이식, 심지어 뭐 심장 이식과 같이 뭐 그리고 뭐 골수 이식까지도 이제 우리 몸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가 이제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뇌만은 대체할 수가 없죠. 이 뇌를 드러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제 사망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뇌만큼은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 노화로 인한 질병 중에 치매만큼 무서운 병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제 뭐 고혈압이나 관절염 같은 다른 질병과는 다르게 치매는 이제 그야말로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자체를 잃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죽음과도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두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면 이게 뭐 절대 건강하게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기관 하나하나를 열심히 단련을 하고 있죠. 뭐 근육의 퇴화를 막기 위해서 근육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또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거, 가려 먹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뇌 역시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다른 기관들처럼 바로 이제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 뇌를 단련하는 운동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별다른 게 없는 게 또 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공부하는 것이 뇌를 단련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금세 이제 약해지게 되죠.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뇌의 노화는 또 빠르게 다른 육체의 노화를 같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뇌를 단련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 단계에서 또 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눈의 도움 없이는 충분한 정보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힘들죠. 때문에 이제 만약 눈이 흐려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새로운 것을 공부하기가 또 어렵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뇌의 단련 역시도 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뇌는 노화의 길로 접어들고, 또 이렇게 이제 뇌가 늙게 되면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절대 그 의미 있는 생활은 사실은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육체 부위만큼 우리의 뇌 역시도 단련을 해야만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의 눈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아무리 또 눈이 건강하다 해도 공부를 또 소홀히 하면 결과는 뭐 똑같겠지만 말이죠. 잠시 얘기가 샜는데, 그만큼 이제 눈이 중요하고 눈과 뇌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이 그 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로 그 주시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주시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보다 많이 의지하게 되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왼쪽 눈은 혹은 오른쪽 눈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의 주시안은 오른쪽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제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이제 더 흔한 이와도 이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죠. 그 우리의 뇌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다는 사실은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 양쪽 뇌에서 뻗어나오는 신경은 두뇌 이제 바로 앞에서 서로 교차를 해가지고 신경 말단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좌뇌는 오른쪽 신체로, 그리고 이제 우뇌는 왼쪽 신체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눈 역시도 오른쪽 눈은 좌뇌로, 그리고 왼쪽 눈은 우뇌로 연결이 됩니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좌뇌는 뭐 이성적인 부분과 수치, 계산, 뭐 논리 등을 이제 주로 담당한다고 하고, 우뇌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과 직관, 그리고 창의성 등을 담당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인간의 문명 사회는 이제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이성적인 부분과 그리고 수치 계산 이런 것들을 이제 훨씬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뇌형 인간보다는 좌뇌형 인간이 비율적으로 이제 훨씬 더 많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른손잡이가 아무래도 이제 왼손잡이보다 더 흔해진 이유와도 이제 상통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은 이유로 오른쪽 눈이 주시 아닌 경우가 왼쪽 눈이 주시 아닌 경우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이제 주시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하얀 백지에 대충 한 동전 정도 크기만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아니면 뭐 손으로 이렇게 동전만큼 뭐 이렇게 구멍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한 다음에 눈앞에다 이제 가져다 놓고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자는 거죠. 거리는 뭐 적당히 띄워놓고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구멍을 통해서 어떤 사물을 확인한 다음에 딱 그 상태에서 양쪽 눈을 번갈아서 감아가면 어떤 눈으로 이제 사물을 확인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하나인데 눈은 두 개니까 구멍 하나로 어떤 사물을 보려면 결국 이제 두 눈 중 어느 하나에 중심을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시안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이제 오른쪽 눈이 주시안이 되는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은데, 간혹 이제 왼쪽 눈이 주시안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뭐 군대에서 총 쏘기 위해서 한쪽 눈을 감아라, 이러면 이제 오른쪽 눈을 감는 바람에 변형을 잘 못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왼쪽 눈을 감는다 해도 오른쪽 눈만으로 겨냥하려면 뭔가 이제 어색하고 그렇죠. 하지만 뭐 이게 뭐 장애 같은 건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뭐 유난히 우뇌가 좀 발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눈을 일컬어서 이제 마음의 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눈만큼 감정이 풍부하게 이제 표현되는 부분도 없는데, 근데 이제 다른 동물과는 구분되는 이 사람의 눈에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흰자위입니다. 흰자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안구에 뚫려 있는 구멍, 그 구멍이 이제 바로 동공인데, 우리의 눈은 동공보다 훨씬 더 크게 찢어져 있어서, 열려 있어서 동공 옆으로 안구의 일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흰자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 흰자위는 바로 우리의 인간의 눈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동물들의 눈은 딱 동공만큼만 열려 있어서 흰자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이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이제 의심이 나시면 인터넷에서 다른 동물들의 사진을 찾으셔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
개나 고양이 뭐 아무거나 아무 동물이나 한번 찾아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는 까만 눈동자 바깥쪽으로 이제 노란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게 흰자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그 부분은 바로 망막으로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이지 절대 이게 흰자가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은 까만 동공, 그러니까 이제 빛이 완전히 통과하는 그 구멍과 그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는 홍채, 그리고 흰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다른 동물은 홍채와 동공만, 아니면 그냥 동공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이제 가장 비슷하다는 유인원, 유인원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인원의 눈을 바라보면 그냥 검게만 보이죠. 절대 흰색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흰자위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왜 다른 동물들에게는 없는 흰자위가 왜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보려면 사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흰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흰자가 있음으로 해서 쉽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제 눈동자의 위치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하얗게 대비되는 배경이 있으니까 눈동자가 이제 어느 쪽을 향하는지 이제 금세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파악하기가 아주 쉬워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격투기나 뭐 이런 투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과 이제 싸움이 붙었을 때 시선 처리에 이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쪽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이 눈치채면 기습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시선은 감추고 상대방의 시선을 파악하는 게 일단 이제 싸움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호원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선글라스로 시선을 가리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이제 늘 원초적인 폭력과 접하고 있는 동물들은 자신의 시선을 가능한 한 노출시키지 않는 쪽으로 진화를 했을 테고, 그게 이제 다른 동물들의 눈에서 흰자가 이제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죠? 일단 이제 폭력성 자체가 이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는 사실은 현격하게 낮아서 흰자를 이제 숨길 이유도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이 시선을 노출시킴으로써 얻는 효과가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바로 그 공감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서로 시선을 일치시키면서 공감대를 높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시선을 맞추는 사람을 보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혹은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신호를 받게 되죠. 즉, 사람은 시선의 방향을 노출시킴으로써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구축한 이 거대한 사회, 협업 체계가 지금의 아주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거죠. 앞서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이제 많은 부분을 시각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은 두뇌로 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우선시되고 있죠.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싶으면 바로 이 눈을 마주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제 자주 하시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 눈빛부터가 다르다. 초롱초롱하게 빛난다. 이제 이러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로 서로의 눈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상대방의 눈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상대방에게 보이는 자신의 눈은 아주 이제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어느 한 점으로 초점을 맞춘 렌즈를 보는 것과 같은 거죠. 자신을 향해서 이제 초점이 맞춰진 눈은 본능적으로 이제 높은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선을 상대방 쪽으로 향하고 상대방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형성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타인과 이야기할 때는 서로의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대화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또 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진지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음의 창이 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는 정말로 수많은 신비한 그 요소가 여기저기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이제껏 잘 알지 못했던 그 인체 신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